전략장 2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지금 현재 월요일 장이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장을 마치기 바로 직전인데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장을 막 마쳤습니다. 자, 오늘 우리 장은 코스피는 상승, 코스닥은 하락으로 좀 갈렸습니다. 자, 지금 4.12포인트가 코스피 오르면서 1884포인트로 장을 마쳤죠. 소폭 올랐습니다. 투자 주체별로 보면은 역시 외국인이 좀 매도 물량을 좀 늘렸습니다. 450억 가까이 팔았고요. 기관이 그래도 좀 적극적으로 사준 덕에 오늘 소폭 상승세 흐름을 유지하는 데 성공한 듯합니다. 코스닥을 보겠습니다. 4.7포인트가 하락을 했고요. 550.23선으로 마쳤습니다. 0.85%. 그나마 장 막판에 낙폭을 조금 회복한 게 위안이 됩니다. 수급을 보면요. 외국인은 역시 팔았습니다. 기관도 함께 팔았고요. 기관의 매도 물량이 2배 이상 더 많았습니다. 개인만이 샀군요. 환율을 보면은 1.7원이 오르면서 1113.9원입니다. 네, 자,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한 주간의 증시의 흐름이 어떨지 궁금한데요. 자, 이번 주 시장에 대한 전망 및 전략을 샘플러스 로즈스타 클럽의 이상로 전문위원을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즐거운 월요일입니다. 네, 자, 먼저 이번 주 체크해야 될 일정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거부터 듣겠습니다. 예, 이번 주에 이슈가 좀 많은데요. 일정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미국부터 조금 보셔야겠죠. 미국 14일 그리고 15일 날 데네스 록하트 아틀란타 중재죠. 그리고 제임스 블라드의 연설이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로는 데네스 록하트라든지 아니면 제임스 블라드 총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비둘기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아실 건데, 지금은 비둘기파적인 성격, 매파적인 성격, 그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의 지금 출구 전략 자체가 시기가 무조건 하고 거기에 대해서 9월달 할 것인지 아니면 좀 더 연장할 것인지 이 차이만 있을 뿐이지 현재 같은 경우에는 출구 전략은 무조건 나온다고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시기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도 9월달에 차라리 일찍 하는 게 증시에는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결과가 안 나오게 되면 그만큼 우려감이 계속적으로 잔존을 한다는 거겠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일찍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우려감이 반영이 되는 부분이 좀 더 낫지 않겠나 그렇게 좀 기대를 해보겠고요. 그럼 미국 증시는 또 16일 날 주택 착공 허가 건수에 대해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현재 아시다시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택 매매가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기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좀 더 긍정적으로 발표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해보겠고, 그리고 2분기 유로존의 GDP 발표가 바로 또 14일 날 있죠.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유럽이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좀 더 랠리를 이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GDP 발표라고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꺾인 미국을 유럽과 중국이 잡아줄 수 있을지 그 부분 체크해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12일 날 GDP 1차 예비치 발표가 있는데 오늘 발표가 됐었죠. 예비치가 생각보다는 조금 부진한 모습이 좀 됐고요. 거기 이슈 좀 나눠본다면 중국의 산업 생산이 증가를 했는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우리나라 시장에 반영이 되는지 여부가 이번 주에 가장 큰 핵심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게임빌 등 주요 게임주에 대한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게임 업종에 대해서 저가라는 인식이 확산이 되면서 상당히 좀 관심이 많이들 쏠리고 있는데요. 게임 업종에 대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예, 맞습니다. 오늘 오락문화 콘텐츠 업종에서 상당한 매도세가 많이 나왔습니다. 일단 오늘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강보합권의 움직임으로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 개별적인 모습이 크게 나타났죠. 거기에서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게임빌이 먼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게임빌 실적 자체가 영업이익이 감소했던 부분 자체는 부정적인 거로 인식이 됐지만 일단 매출이 상승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3일 같은 경우에는 위메이드와 조이맥스의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14일 같은 경우에는 네오위즈 게임즈 그리고 NC소프트까지 실적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포커스를 좀 더 맞춰본다면
게임주가 최근 들어서 모습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주가 추이를 보시더라도 대부분 다 하방으로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죠. 그만큼 예전에 인기리에 어느 정도 고점으로 치닫던 게임주들이 크게 내려왔다. 그만큼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지금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태라고 봤을 때 실적이 발표되고 난 다음에 우리는 걱정을 해야 되는 짐이 줄어드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날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2분기 실적 반영 자체가 어닝 쇼크보다는 3분기에 대한 기대감과 실적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는 과정이라고 좀 더 생각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크게 오르기는 사실상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3분기에 기대감으로 오를 수 있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는 아니고요. 대신에 지금의 자리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롱텀으로 생각할 때는 무조건 긍정적으로밖에 바라볼 수 없는 입장이 아닌가. 그만큼 지금은 가격적인 메리트 그리고 중국에 대한 어느 정도 소비 관련주로 인식을 하시면 게임주 조금 더 추가적인 반등 구간이 나타날 수 있겠구나. 다만 시간이 좀 더 걸리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자, 그리고 8월 시장에 대한 조정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투자자들 어떤 전략이 좋다고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최근 들어서 8월달 증시 안 좋은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코스피가 오른 거는 사실이었지만 여전히 연기금과 투신권의 움직임에 의해서 제한된 모습을 좀 보였단 말이죠.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외국인 아직까지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은 여전히 미국 증시에 대한 불안감이 우리나라 증시에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조정보다는 지금은 전진을 위해서 잠시 쉬는 과정으로 해석을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까지 증시를 이끌어왔던 것은 바로 경기 민감주였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삼성전자를 비롯한 경기 민감주가 활약을 했다면 지금 미국 증시가 꺾이면서 거기에 대한 움직임이 조금은 수급적인 부분이 지금은 경기 순환주로 옮겨갈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라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중국의 산업생산지수가 크게 발표가 되면서 오늘도 중국 증시가 상승했고 거기에 대해서 기계업종, 철강, 금속업종이 대부분 다 올랐죠. 그만큼 금속 가격 상승,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는 부분이 우리나라의 큰 매기세가 좀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좀 보고요. 경기 순환주에 대한 추가 상승 여지는 여전히 있다. 다만 지금 연기금이 경기 민감주를 저가 매수세를 계속적으로 들어간다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온다면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현재 상태로는 경기 민감주보다는 자연스럽게 경기 순환주로 넘어가는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가 어느 정도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임금 협상이 결렬되면서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도 좀 더 부진한 모습이 이어갈 확률이 상당히 높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은 반등이 짧게 나오는 것은 경기 민감주 대신 반등이 크게 나올 수 있는 것은 바로 경기 순환주라는 걸 다시 한번 명심을 하시고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는 지지부진한 흐름이 계속적으로 연출될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거기 안에서 종목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다. 그리고 저가에 있던 경기 순환주를 좀 더 눈여겨보시는 게 수익률 향상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자, 그리고 미국 연준 총재의 연설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 출구 전략 관련된 내용들 상당 부분 언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장에 항상 영향을 미치는 주제이니만큼요. 이번에 어떨 거라고 내다보시는지요? 네, 맞습니다. 일단 미국의 연준 총재 연설이 상당 부분 있는데요. 14일, 15일 날 있을 예정이죠. 미국 증시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미 알고도 계실 거고요. 현재에도 크게 못 오르는 이유는 바로 미국에 있다.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버냉키 의장이 어느 정도 큰 틀은 마련해 놨습니다. 그만큼 출구 전략, 그만큼 어느 정도는 축소에 대한 의견을 안건을 좀 모았던 것도 사실이었고요. 다만 시기적인 부분을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이 애틀랜타 총재라든지 아니면 세인트루이스의 계신 총재가 말을 어떻게 할지 그 부분을 좀 더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 이번에는 어느 정도 출구 전략에 대한 축소 시기가 좀 더 정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저의 그런 시각이 좀 높습니다. 그만큼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비둘기파 아니면 매파 이 사람은 매파였다 이 사람은 비둘기파였다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다만 시기적인 부분이 9월 달에 발표가 되는지 아니면 좀 더 연기를 해서 좀 더 경기 회복 기간을 지켜보자는 게 되는지 그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일본 증시를 봤을 때 양쪽 간에 대해서 증시를 올리는 부분은 한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아실 거예요.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취할 수 있는 입장은 축소 시기 자체를 좀 더 앞당길 수도 있다는 부분을 좀 더 열어놓으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가 역산병이 걸렸죠. 그만큼 음봉 세계가 여럿이
꾸준히 나오는 패턴이 좀 나왔었는데요. 그만큼 지금은 미국 증시 안에서도 좀 더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좀 높지 않나. 그만큼 지금 이익 실현을 좀 더 나오는 시기라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포커스 자체는 다우보다는 다시 한 번 더 유럽이라든지 중국의 모멘텀을 좀 더 따라갈 확률이 높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여전히 중국과 미국은 얽히고 설킨 관계입니다. 그만큼 미국이 마음대로 지금 양쪽 하나 카드를 한 번 더 꺼내기는 상당히 힘들고요. 그리고 시기 자체를 연장하는 것도 더더욱 힘들다고 좀 보는 시각이 좀 높을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봤다면 우리는 좀 더 중국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미국이 축소 시기 자체를 좀 더 9월 달에 뭐 앞당겨서 하더라도 여전히 불안감보다는 어느 정도는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일본의 2분기 GDP 시장 예상치를 좀 밑도는 그런 수치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국내 수출주와 워낙 밀접한 연관이 있는 국가라서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예, 맞습니다. 일본 과학과도 참 먼 나라인데요. 시청 여러분 그리고 회원분들 대부분 다 오늘 일본이 예상치보다 조금 낮은 결과치를 발표했다는 것에 대해서 다행이네. 그리고 참 기분 좋다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만큼 일단 양적 완화에 대한 경기 회복은 양극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쉽게 올라갔던 부분도 지금 쉽게 꺼지는 그런 거품이 꺼지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고, 일본이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소비를 못 잡았다는 거겠죠. 그만큼 물가는 상승을 했는데 반해서 지금 양극화가 너무나 대두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입지가 좁아질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만큼 지금까지는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왔다면 현재부터는 일본이 지금까지 벌렸던 것에 대해서 수습을 해야 되는 기간이 아닌가. 그만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사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익을 볼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는 눈치 보기 장세가 좀 더 연출될 확률이 높고요. 거기에 대해서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기대를 상당히 많이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건데 일단은 현대차라든지 기아차는 임금 협상부터 합의가 돼야 됩니다. 그 부분이 먼저 좀 더 포커스를 맞출 부분은 그 부분이고 일본에 대한 영향은 지금은 좀 더 줄어들 확률이 높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IT 소재주 같은 경우에도 단가 인하 압력이 여전하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소재주 같은 경우에도 좀 더 조심히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황 자체가 아직까지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이런 GDP 예비치에 대해서 왈가불가보다는 지금은 제한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대신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반등 타이밍 그리고 단기적인 트레이닝 관점은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시각이고요. 그림 한 가지 같이 보면서 유럽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면요. 유럽 같은 경우에 기대하는 바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GDP가 만약 긍정적으로 발표된다면 그때 다시 한 번 더 조선 기계업종이 좀 더 탄력을 받을 확률이 높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업종도 다시 한번 반등, 그리고 화학, 정유 업종도 여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좀 더 체크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유럽에 대해서 매출이 상당히 높은 종목군입니다. 그리고 업종이고요. 이런 업종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하시고 체크를 좀 해놓으시면 좀 더 수익률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자, 그리고 항상 아쿠아일로에 치닫던 글로벌 경기가 전반적으로 좀 상당 부분 회복되는 양상이 뚜렷해지는 것 같습니다. 기대감도 커지고 있고요. 자, 이렇게 되면 주가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따라서 커질 텐데요. 예, 맞습니다. 일단 현재 자리 같은 경우에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시장이 크게 안 오른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겠죠. 하지만 지금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한 발 후퇴 뒤에 두 발 전진이라고 좀 더 생각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 자체는 꺾이는 모습을 보이지만 여기에서 꾸준히 연기금이 들어간다는 것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다고 확인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만큼 순환매 장세가 좀 더 연출될 확률이 높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테마성 재료가 강한 종목군들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시각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손바뀜이 꾸준히 일어나고 있는 시장의 분위기이기 때문에 또 다른 외국인이 지금은 매수를 기조를 좀 더 유지를 해준다면 그때는 추가적인 상승이 좀 더 크게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겠습니다. 경기 민감주보다는 경기 순환주가 좀 더 좋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철강 업종이 좀 더 핫토픽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철강 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를 포함해서 업종과 포트폴리오 전략을 주십시오. 예, 금속 가격이 상승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일 끝났던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S&P 500
종목군 안에 10개 업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9개 업종이 빠졌죠. 대신 한 종목, 한 업종이 올랐는데 바로 원자재 업종이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구리 가격이 상당 부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니켈, 아연 가격도 뿐만 아니라 크게 상승하는 모습,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고려아연도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이었죠. 지금은 어느 정도의 반등이 확실하게 나왔다고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쌍바닥권을 찍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패턴이기 때문에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 장기적인 관점보다는 지금은 시장이 조정 단계입니다. 그만큼 이익 실현을 하고 난 다음에 관망을 하시는 게 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경기 순환주 같은 경우 철강 업종은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군이지만 나머지 업종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번씩 다 쉬어가는 장세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좀 더 포트폴리오를 개편하는 게 좀 더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철강 업종에 무조건 한 개씩은 들어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좀 강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강 업종 다시 한번 꼭 눈여겨보시고요. 지금은 현대제철 그리고 고려아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현대아이스코, 이렇게 3개 정도 핫토픽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 하이스코어 등등에 대한 탑픽 종목들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상로 전문위원의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수급 분석하겠습니다. 샘플러스의 김현건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수급 특징과 업종별 특징을 정리해 주십시오. 예, 오늘 전체적인 수급은 거래대금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거래대금이 좀 적었기 때문에 사실 뭐 큰 의미를 부여한다기보다는 코스피 시장은 반등이 좀 나왔고 코스닥 시장은 좀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 딱 3조 원 정도밖에 거래가 되지 않았죠. 그래서 일전에 시각적인 부분은 여전히 좀 저는 같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수가 추후에 1860포인트 그쪽에 이제 근접하는 그런 가격선이 된다면, 즉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타난다고 한다면 오히려 더 매수를 좀 조율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현재 지금 오늘 외인들이 500억대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만 여전히 지금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그런 수급적인 부분을 보면 하방에 대한 부분을 좀 지지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연기금에서 한 700억대, 투신에서도 한 600억대 매수가 좀 유입이 됐는데요. 지금 현재 계속해서 이 부분을 보시면 연기금이 바로 매수입니다. 거의 하루 14억 정도 매도가 나왔었는데 이 부분은 빼고 쭉 거의 계속 매수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지속적인 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외인들 같은 경우 5거래일 정도 매도가 좀 나온 부분은 그래서 이제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흐름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제 추세적인 어떤 강한 상승보다는 하방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신뢰를 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좀 이해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 오늘 좀 조정을 받게 됐죠. 오늘 코스닥 쪽이 상대적으로 지금 코스피 대비해서 좀 조정을 받게 됐는데요. 그동안 좀 가격 조정이 또 없었기 때문에 이런 조정을 좀 받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하루 조정을 가지고 코스닥이 좀 꺾였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종목별로 코스닥에서 오늘 좀 상당히 좀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는 종목들도 나타났죠. 그러한 종목들은 이제 종목별로 조금 조심을 좀 해야 되겠죠. 이를테면 SM이 오늘 한 7%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수급적인 부분도 메이저 기관에서 상당량의 매도를 좀 하게 됐고요. 이제 그런 쪽에 해당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우리가 주의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는 오늘 하락을 좀 했어도 대부분의 종목들이 21선 위에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코스닥 시장에 대한 그런 시각에 대한 변화는 없다고 보고요. 오늘 수급적인 부분도 외인들이 130억 정도 매도가 나왔죠. 기관이 특히 300억대 매도를 했습니다만 외인들의 수급 여전히 코스닥 쪽에 그대로 들어와 있는 그러한 흐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오늘 약간의 좀 조정 구간에 좀 들어왔지만 그러한 조정 구간에서 종목을 좀 그런 재편을 하고 오늘 같은 경우 좀 큰 폭의 하락을 한 종목들, 이 종목들만 좀 주의를 하면서 여전히 그 시각적인 부분은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를 하는 그런 시장이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 특징주를 살펴주신다면요? 예, 오늘 특징 종목으로는 제일모직 그리고 성광밴드, KCC 세 종목을 좀 잡아봤는데요. 제일모직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 종목 진짜 오랜 동안 투자자들에게 상당히 고통을 준 종목이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보시는 게 월봉인데 2011년도, 2012년도 계속해서 10만 원을 계속 넘어서지 못하고 이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기업적인 어떤 큰 문제가 있는 상황도 아닌데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투자로도 계속 지연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좀 탄력적이지 못한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상당히 좀 큰 폭의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시초부터 워낙 강하게 상승을 해서 매수를 하기에는 조금은 어렵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지만
이 부분은 이제 오늘 거래도 상당히 좀 많이 유입이 됐습니다. 수급을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쪽에서 매수를 했는지 주체를 좀 살펴보면 기관에서 강하게 매수가 유입이 됐습니다. 특히 연기금에서 매수가 아주 세게 들어온 모습이죠. 최근 연기금의 꾸준한 매수세도 상당히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이유적인 부분을 보자면 삼성전자와 공동으로 해서 독일의 노바이리드라는 기업을 인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유를 대고 있는데 향후에 이제 뭐 OLED 제품에서 제일모직을 중심으로 한 수직 계열화 이런 부분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오랫동안 좀 기대를 해온 부분인데 뭐 투자의 지연 부분이라든가 좀 가시화되지 않는 부분들이 계속 나타나면서 주가의 흐름이 좀 지지부진했었는데요. 올해 한번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물론 이제 오늘 이런 움직임이 나타났다고 해서 이제는 앞으로 추세 상승으로 전환됐다. 이렇게 좀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접근을 하실 때는 현재 이제 관심 종목으로는 좀 우리가 편입을 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이제 투자자들 같은 경우 매매를 하실 때는 추후에 이런 장기 평선 이 부분을 좀 종목이 뚫어주고 나서 돌파하고 나서 이 위에 안착되고 나서 그 부분을 확인하고 접근해도 충분히 뭐 매매할 수 있는 그 구간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공격적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현 구간에서도 뭐 매수를 가담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제일모직 같은 경우 OLED 쪽이죠. OLED 쪽. 일전에 단순하게 패션 쪽이 아닌 전자 소재 쪽, 삼성전자의 중심 전자 소재 업체로서의 성장 부분을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징적으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성광밴드입니다. 피팅업체죠. 피팅업체인데 오늘 뭐 철강 쪽의 흐름도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중국의 지표 호조로 해서 산업생산 호조로 해서 철강이나 화학 쪽의 흐름들이 좋았는데요. 성광밴드 같은 경우 바로 이제 해양 플랜트 관련 이런 수주 부분이 계속 호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도 상당히 서프라이즈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됐죠. 최근에 코스닥 시장 그러한 흐름과 상관없이 계속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올해 지금 4월 달부터 해서 상승을 지속을 하고 있는 이러한 흐름입니다. 현재 지금 코스닥 쪽에서 이런 히팅 업체들도 특징 종목으로 소개를 해드리면서 관심 종목으로도 우리가 편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제품 믹스, 스테인리스 쪽의 비중 확대 부분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제품 믹스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수익성 개선이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 종목으로 성광밴드, 세 번째 종목으로 KCC. 오늘 52주 신고가 형성을 한 종목인데요.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에 원재료 가격 부분이 안정화가 되면서 또 리모델링 수요가 증가가 되면서 호실적을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홈CC를 통한 유통 채널 개선으로 해서 이런 건자재 부분의 수익성도 앞으로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또한 특징 종목으로 좀 소개를 해드리면서 현재 시장에서 상당히 좀 아주 강한 종목이라고 봐야 되겠죠. 특히 이제 화학업종, 오늘 공교롭게도 제일모직이라든가 KCC, 제일모직은 전자 소재 기업입니다만 화학업종에 속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화학 쪽과 성광밴드, 좀 크게 보면 철강 쪽, 이러한 쪽이 좀 특징 종목으로 이렇게 뽑히게 됐는데요. 그러한 섹터 쪽에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특징 종목으로 이렇게 세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KCC와 제일모직 등등 특히 화학업종이라든가 IT 부품과 관련해서 이슈를 드러낸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오늘장 특징주로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최고의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샘플러스의 정재훈 멘토, 텐스탁의 김선윤 대표 두 분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내일장에서 이길 수 있는 다이렉트 전략 두 분께서는 각각 어떤 것들을 세우고 계시는지 먼저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네, 주식을 살까, 종목 선정법은 뭘 살까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 정재훈 멘토께서는요, 코스피 박스권 장세 속의 종목별 흐름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다. 수급과 이슈 모멘텀을 보유한 종목을 꼽았고요. 세코닉스를 종목으로 선정했네요. 김선윤 대표는 글로벌 지표 회복, 매수 기회를 말씀을 하셨고요. 낙폭 과대주의 저가 매수를 추천하셨습니다. 유진기업을 종목으로 꼽으셨습니다.
네, 먼저 주식을 살까라는 주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정재훈 멘토님. 예, 금일 시장, 월요일 날 시작을 했었는데요. 일단 강보 합세로 좀 마무리를 짓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느 정도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좀 조정을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다면 금일 일단 시작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양호하게 나타났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이번 주에 주가 조정이냐 아니면 반등이냐 이 부분들의 갈림길에 좀 놓여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수의 상단과 하단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 박스 구간으로 좀 가둬진 그런 가두리 장세가 좀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지수에 대한 흐름들은 어느 정도 갇혀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종목별로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순환매가 좀 나타날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이 종목군들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금일 같은 경우는 자동차 섹터가 좀 상당히 양호한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고요. 그리고 IT 섹터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그나마 좀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오후장으로 좀 넘어갈수록 중국 시장에서 어느 정도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되면서 화학 섹터들도 어느 정도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일단 시장에 대한 흐름들은 어느 정도의 순환매가 지속적으로 좀 나타날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금일 5거래일째 연속적으로 좀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매도의 강도는 그렇게 크지가 않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종목에 대해서 모멘텀을 좀 갖추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접근이 상당히 좀 유리하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코스닥 시장도 상당히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오늘 기술적인 좀 조정의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상승에 대한 종목군들이 하락에 대한 종목군들보다 약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종목별로 여전히 상승적인 탄력을 좀 받고 있는 종목군들은 늘어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은 최근 들어서 나타나는 흐름들인데요. 실적 발표를 하고 난 이후에 차익 매물이 좀 쏟아지는 그런 모습들에 있는 종목군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실적 발표가 다가왔을 때 그때 종목군들의 혹은 수급적인 흐름들을 좀 체크를 해가면서 단기적으로 좀 매도를 해야 될 자리인지 아니면은 보유를 해야 될 자리인지 그 부분들만 판단을 하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느 정도 종목별 흐름들은 지속이 될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김선희 대표님께서는요. 네,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좀 중장기적인 추세 자체를 좀 생각하시고서 대응이 좀 필요한 시점이지 않은가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좀 글로벌 지표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개선된다 말은 많았지만 이 올해 초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표의 개선 부분이 크진 않았던 모양새에서 올해 이제 막 5월, 6월, 7월 달부터 해서 지수가 이제 흔들리고 난 그 시점부터 해서 어느 정도는 이제 지표들이, 글로벌 지표들이 굉장히 양호한 흐름으로 좀 바뀌고 있단 말이죠. 특히나 지지부진했던 중국 같은 경우, 7월 수출 같은 경우에도 전월 동기 대비해서 좀 큰 폭의 증가를 보여줬었고요. 그 다음에 산업 생산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큰 폭의 증가, 전망치 역시나 좀 상회하는 그런 흐름을 나타내줬습니다. 또 하나 유럽 쪽에서도 2분기 GDP 같은 경우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양호한 모습을 또 보여줬다는 거죠. 이런 흐름 자체가 한순간에 멈추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지금부터 상승해줄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지표가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의 이 코스피 같은 경우가 좀 하락폭을 조금 보여준다면 오히려 1900 아래 부분에서는 서서히 조금 그래도 매수할 수 있는 그런 매수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뭐 미국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쪽도 여타 마찬가지로 뭐 주택 소비나 제조업 관련 지표들이 또 호주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계속적인 이 글로벌 지표들의 회복에 따라서 당연히 중장기적인 좀 관점으로 봤을 때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서서히 우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능성이 조금 높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고, 코스닥은 8월 같은 경우는 실적주 장세이기 때문에 코스닥 실적 발표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역시나 조금 꾸준한 상승 가능성이 있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실질적으로 당장에 저는 매수하기는 의견은 조금 부적절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유는 이렇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관없지만서도 9월달 옵션 동시만기, 선물 옵션 동시만기가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그 영향 자체를 8월 말부터나 해서 조금은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시점을 어느 정도 조금 진행 여부를 판단하시고서 코스피는 그때 매수 포인트를 잡고서 9월 둘째 주 목요일 날 동시만기 때나 그때 이후부터 해서 반등을 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판단되는 부분이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8월달 내내 그래도 어느 정도 상승폭 자체를 가지지 형태를 그려주면서 웅지어주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큰 폭의 상승은 아니지만 개별주 중심으로 한 상승폭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8월달 중심으로 해서는 코스닥을 조금 보시고 9월달부터 해서는 이제 코스피 쪽으로 좀 이동하는 게 필요하단 말이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우상승하는 그래프는 그릴 겁니다. 하지만 당장으로서 한 달의 시기를 봤을 때는 말씀드린 대로 당장의 코스피보다 코스닥이고요. 그 다음 이후부터는 이제 코스피로 옮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수상으로 말씀드려보자면요. 제가 지수를 열어놨는데요. 자, 코스피 이제 차트를 열어놨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바닥권 라인부터 해서 서서히 조금씩 우상향하는 그래프 자체가 좀 나아지는 흐름에서 올해 초, 그러니까 5월, 6월 달 같은 경우에 좀 급락을 해주면서 다시 한번 좀 어느 정도 제가 방금 이 파랗게 그어드린 라인 자체 아래로 좀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시 1900포인트 위로 올라서면서 어느 정도의 반등 모멘텀을 조금 구사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코스피에서 특히 올해 초 1월부터 해가지고 연기금이 매수한 연기금의 거의 평균 단가 자체가 1950포인트라고 상당히 많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 포인트 정도까지는 그래도 이게 주봉상으로 봤을 때 120주, 60주 전에 거의 그 겹치는 부분이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어느 정도는 단기간은 아니지만서도 한두 달 내로의 상승 가능성은 조금 있지 않나 판단되는 부분이 있고요. 올해 조금 당장의 지표의 개선세에 의해서 상승을 주더라도 저는 사실 2000포인트 이상의 반등이 오기까지에는 사실은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올해가 안 갈 수도 있고요. 뭐 올해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서도 조금 시간상으로 봤을 때는 2000포인트를 노리시기보다는요, 이제는 1950포인트의 대응에 맞춰가지고 어느 정도는 매도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지표의 상승은 맞지만 당장의 큰 상승 자체는 오히려 제한적이고 단기적으로 계속 모멘텀이 바뀌기 때문에 그 모멘텀을 따라서 빠르게 조금 대응하시는 전략을 좀 구사하시는 게 어떨지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종목 선정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급과 이슈, 모멘텀 등에 대해서 주목하시는군요. 예, 여전히 좀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와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종목군들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낙폭과대 이후에 어느 정도 재료를 좀 보유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상당히 탄력적으로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셨을 겁니다. 일단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됐든 아니면은 무언가 재료가 있든 이런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 혹은 어떠한 재료들, 이 부분들을 좀 단적인 예로 좀 살펴보게 된다면 금일 같은 경우 스마트 그리드 관련 종목군들이 갭상승 출발을 하고 난 이후에 긴 음봉을 좀 달린 그런 모습들을 좀 보셨을 겁니다. 바로 이제 전력에 대한 부분들이죠. 이러한 부분들, 모멘텀을 좀 갖고 있는 종목군들이 단기적으로 좀 접근하기에는 상당히 좀 유리하다라는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결국 이러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기관 쪽이나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유리한 부분들인데요. 개인들보다는 외국인 쪽과 기관 쪽, 일단 베팅에 대한 규모 자체가 틀리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집중력 또한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요. 이러한 그 외국인 쪽이나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종목군들을 관심권에다 놓고 보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업종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된다면 금일 자동차 섹터의 흐름들이 좀 전개가 됐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뭐 조선이라든가 철강, 건설 이런 쪽으로의 순환매가 좀 나와줄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도 화학 섹터 쪽이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됐기 때문에 그 다음 순으로는 조선 섹터라든가 아니면 일단 건설 섹터로의 순환매가 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들의 포인트를 좀 맞추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2차전지 관련 섹터들, 종목군들이 쉬어가는 구간들이 펼쳐지면서 이제는 제약바이오 쪽으로 움직임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IT 부품 섹터들 혹은 소재 쪽으로도 흐름들이 좀 전개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특히나 금일 같은 경우는 중국 관련돼 있는 내수 종목군들이 좀 탄력이 좀 다소 둔화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어떤 섹터의 종목군들이 움직임이 나올지 이 부분들을 좀 보시는 게 유리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시장의 흐름들은 강한 종목군들의 흐름들, 큰 섹터 쪽에서의 2차 전지 쪽과 제약 바이오 그리고 IT 부품 섹터, 이 큰 세 개의 축으로 돌아가는 그런 구간들 속에서 어느 정도 순환매가 지속적으로 좀 유입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종 섹터뿐만 아니라 종목군들로 틀을 맞춰서 일단 순환되는 과정을 일단 지켜보고 난 이후에 일단 길목 지키기 전략이 좀 유리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김선윤 대표께서는 낙폭 과대주, 싸게 사보자, 이런 의견을 주시네요. 네, 확실히 조금 낙폭과대한 종목들이 최근에 조금 많이 추세적인 좀 반등을 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하나, 코스닥 쪽에서 그 종목들을 찾으시는 게 어찌 보면 조금 단기적인 한 달 동안에 대응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이제 8월달 코스닥 실적 쪽 이제 코스피 쪽에서는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닥 쪽으로 실적 발표가 꾸준하게 지금 이제 이어져 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던 동시만기 부분 이게 어느 정도 리스크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에 조금 박스권 장세는 예측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코스닥 쪽이 오히려 그 박스권 장세 내에서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2분기 실적이 좋았던 종목들이 당연히 3분기도 좀 기대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 어느 정도 모멘텀과 같이 2분기 실적이 뒷받침된 종목들이 꾸준하게 좀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죠. 그중에서도 IT 관련주들이나 그다음에 여타 다른 이제 강한 자동차 관련 부품주들이 상승을 주도했었는데 지금은 시장에서 IT 부품주들을 또 한번 잘 보셔야 되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자, G2가 발표됨으로 인해서 가장 좀 많이 올랐던 그 효과를 받았던 조금 IT 부품주가 바로 또 세코닉스라는 종목이었죠. 그 관련주도 상승을 또 줬었고요. 또 하나 이제 갤럭시 노트 3로 인해서 또 한 번에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또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들이 서서히 지금 모습을 좀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가 오늘 유상증자 모양으로 인해서 10% 이상 빠지긴 했지만서도 어느 정도 이제 가격 메리트가 발생해주면서 또 한 번의 상승 랠리를 주도할 수 있는 모습이고 오늘 IT 관련주들이 낙폭이 좀 심한 흐름이었지만서도 그 기회를 오히려 이용하시는 전략이 지금 가장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플렉서블 관련해서 이슈를 몇 가지 좀 이유를 들어보자면요. 지금 이제 9월 4일 날 노트3가 발표가 있죠. 아직, 이름은 확실하지는 않지만, 갤럭시 기어라는 가칭을 이용해서, 시계, 스마트워치를 조금 보여준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플렉서블 관련한 조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관련해서 아이 컴포넌트나 하이세 같은 종목들이 조금 더 다시 반등을 주고 있는 모습. 전형적으로 지금, 당장의 모멘텀을 받는 종목들과 거기에 실적이 추가되는 종목들만이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낙폭이 과했던 종목들 중에서 실적이 소환되는 종목들을 해서 당연히 따라가셔야 되고요. 가장 그 중에서도 좋은 업종들이 바로 전기전자 IT 부품주들. 자동차 부품주의 시장을 좀 주도하긴 했습니다. 최근에 좀 많이 올랐던 부품주들을 조금 살펴보자면요. 자동차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볼까요? 네, 한일리아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가장 꾸준하게 바닥권 내로부터 해서 반등을 주고 있던 흐름이고요. 저도 몇 번 좀 추천을 드렸던 정도로 좋은 흐름을 나타나주고 있고 지금은 약간 조금 쉬어가고 있는 모양새이지만서도 좀 더의 상승폭을 연말까지 좀 이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모습이고요. 또 하나 IT 관련주들 중에서 최근에 좀 어느 정도 반등을 주는 시점이었는데 최근 오늘 좀 급락을 합니다. 파트론 같은 경우도 최근에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 이슈가 나왔던 부분이었죠. 하지만 조금 우려됐던 거 갑자기 좀 급등을 했기 때문이니까 약간 쉬어가는 흐름과 나와주면서 또 하나 수급적인 부분도 갑자기 며칠 동안 기관들의 매도가 진행이 되면서 단기 차익 실현 물량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추세를 봤을 때는 파트론 같은 이런 IT 대장주 같은 경우에는요. 추세 이탈을 하지 않고서 다시 한번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좀 판단되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 처음에 좀 말씀드렸던 우리도 전문가님께서 가지고 나왔던 종목 세코닉스 같은 경우에도 G2 모멘텀을 받아서 또 한번 주가가 서서히 다시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런 흐름들이 전반적으로 한순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8월 내내 지속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렇게 낙폭이 심했던 바닥권에서 횡보하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종목들은 유념해서 보셔야 되고 또 한번 실적 기대까지 같이 엮여있는 종목들은 꾸준하게 보유를 하시고 또 오히려 더 지금 시장에서도 매수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그 조건들에 부합하는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나눠볼 순서입니다. 정지훈 멘토님은 세코닉스요. 예, 제가 제안을 해드릴 종목은 세코닉스입니다. 우선적으로 실적이 당연시 좀 기반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2분기 사상 최고의 실적을 좀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모바일 렌즈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170% 이상 좀 증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포인트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이 3분기도 이어서 3분기도 최고의 실적을 좀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원인들을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스마트폰에 대한 부분들 판매 대수가 좀 줄어들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감들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근데 이 세코닉스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매출처를 좀 다변화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전기 그리고 LG전자, 소니 등이 대표적인 이 부품을 좀 공급하고 있는 그런 협력사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 카메라 모듈 쪽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800만 화소들이 지금 현재 납품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요. 아마도 3분기 시점부터는 1,300만 화소에 대한 이 모듈도 납품을 좀 시작을 할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중저가에 대한 스마트폰에 대한 판매 대수 이런 부분들을 좀 놓고 봤을 때는 아마도 단가 압력 부분들을 놓치진 않을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세코닉스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단가 인하 부분들을 포커스를 좀 맞춰서 이미 대응책을 다 짜놨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뿐만 아니라 3분기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좀 실적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좀 나타날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향후에 나타날 1,300만 화소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에 대한 그 수율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완전히 다 해결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1,300만 화소에 대한 렌즈의 전용 공장도 현재 안정화 단계에 진입을 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느 정도 이 카메라 모듈 시장에 대해서는 충분히 안정적인 성장이 좀 가능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부분들을 좀 따져보게 된다면 차량용 카메라 렌즈가 성장이 좀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연평균 약 30% 이상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이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양쪽의 틀이 꾸준하게 좀 성장을 해주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선적으로 차량용으로 좀 보게 된다면 현대 기아차의 90% 이상 차지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거의 반 독점 수준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향후에 해외 완성차 업체도 좀 공급이 예정이 돼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즉 결과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스마트 기기에 대한 부분들 어느 정도 중심축으로 좀 잡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차량용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안정적인 성장성을 좀 확보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성장성 면에 봤을 땐 꼭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 이제 무릎에서 허리로 좀 올라서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단기적인 시각뿐만 아니라 좀 여유 있게 보시는 분들 이라면 중장기 투자도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적인 전략을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기관 쪽에서의 매수와 매도가 좀 혼조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반대로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매도보다는 매수가 일단은 더 적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일단 수급적인 불안 요인이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적으로 기관 쪽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 단계에 진입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금일 같은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지금 현재 음봉 약 2.4% 정도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고점권역대의 저항대 상단에 부딪히면서 약간의 조정을 좀 받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 구간은 양호하게 눌림을 주고 있는 그런 구간들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격적인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4,650원의 종가가 형성이 되었는데요. 우선적으로 매수 포인트는 24,500원 이하권역부터는 분할 매수 포인트로 잡아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약 23,8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이 구간에서는 분할 매수 포인트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지금 이제 61선 부분이 자리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약 29,000원 정도를 목표가로 좀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22,50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유진기업 참 오랜만에 듣는 기업이네요. 네. 예전에 한번 가지고 나왔다가 손절을 치고 나갔습니다. 5월, 6월달 장이 워낙에 안 좋다 보니까 좀 영향을 받았었는데요. 다시 좀 추천해도 될 정도의 조금 가격적인 측면과 더불어서 조금 실적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확실히 잘 아실 겁니다. 유진기업 하이마트 들고 있던 회사였고요. 하이마트를 잘 처리해가지고 또 이제 어느 정도 차입금 상환까지 하면서 이자 비용 자체가 700억에서 200억까지 좀 감소를 한 상태입니다. 당연히 이제 현금도 정리하고 난 여러 가지 시멘트 회사들도 좀 정리를 해주면서 현금이 한 4천억 가까이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현금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조금 사용하는지가 굉장히 좀 관건이라는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유진그룹 회장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횡령 사건인가요? 그게 좀 무죄로 판정이 되면서 또 한번 조금 그룹이 안정화 추세로 바뀌면서 7월부터 주가가 좀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정말로 상승을 해준다면요, 이 종목은 정말 크게 갈 수도 있겠지만 좀 더 몇 가지 이슈를 말씀드려볼게요. 자, 자회사의 유진 에너팜이 있습니다. ESS 관련 업체인데요.
최근에 또 전력난이 굉장히 또 심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또 이 회사 지분을 또 여타 또 50% 좀 갖고 있는 부분이 있고 당연히 또 이슈가 되면서 주가가 또 크게 뭐 스마트 그리드 관련해서 이슈는 안 됐지만서도 조금씩만 상승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타 또 최근에 이 유진기업의 주가를 또 계산해 보니까요. PBR 0.5 수준 굉장히 또 저평가가 돼 있습니다. 현금이 많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 수급적으로 좀 체크를 좀 해보자면은 꾸준하게 연기금이 아직 손을 놓지 않고 있다는 거. 자, 보겠습니다. 수급 사항을 열어보자면요. 1월부터 해서 연기금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물량입니다. 1월 달부터입니다. 자, 1월부터 연기금 99만 8천 주의 물량을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금 매도가 나왔던 구간들 자체, 연기금의 매도 물량이 좀 나왔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바로 좀 고점 구간에 어느 정도 조금씩 금융투자 쪽과 물량이 조금 나오긴 했지만 저도 연기금은 거의 뱉지 않고요. 보험과 금융투자 쪽에서 매도 물량이 좀 나왔습니다. 그 시기가 바로 이때였고요. 이때 보험 쪽과 금융투자 쪽 물량이 좀 나아지면서 주가의 하락폭을 이끌었지만 연기금은 이때도 샀고요. 고점에서 샀고 계속적으로 지금도 사고 있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기금의 평균 단가 자체 1월부터 해서 어느 정도 고점 라인의 바닥권부터 계산을 해보니까 연기금 평균 단가 자체가 한 3,300원, 3,200원 라인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라인이 현재 구간대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단가 자체, 연기금도 어느 정도는 상승폭을 조금 이끌어주면서 주가를 다시 3,000 후반대에서 팔지 않았던 라인까지도 끌어올릴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수급적인 부분 믿으셔야 되고요. 이제 곧 터질 때가 되지 않았나 판단됩니다. 분명히 4,000원의 현금 어디다 크게 쓰지 않을까 판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염두에 두신다면은 지금이라도 사셔야 되고요. 최근에 수급도 다시 연기금 천천히 다시 매집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의 물량 빠져나가고 있고요. 연기금만 사고 있고요. 외인들은 그냥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꾸준하게 지켜보시고 좀 더 상승폭 나올 것이 확신하기 때문에 당장 뭐 시초가도 괜찮고요.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뭐 3,000원 초반대 좀 더 내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현재가 부분에서 매수하시면 되고요. 목표가 자체는요. 저는 4,000원 정도 생각합니다. 4,000원 정도까지는 한번 새로운 가격대 형성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조금 중장기적인 투자 하신다 생각하시고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추천 종목 AS는 좀 짧게 듣겠습니다. 먼저 위메이드. 예, 일단 약간의 좀 수익권이 다가서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좀 봐야 될 분들은 매물대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깊은 이 매물대를 일단 돌파를 해놨다라고 좀 보셔도 좋기 때문에요.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아질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확대를 해서 보게 된다면 단기 좀 박스권역의 흐름들을 좀 돌파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60일선 좀 안착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수급적인 부분들 또한 마찬가지로 양호한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 보유해도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기존 제가 제안을 해드린 가격대까지는 홀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라다이스는 조금 빠졌군요. 네, 손절가가 제가 21,500원 되게 짧게 잡아드렸는데요. 지금 오늘 살짝 터치했다가 다시 올라오긴 했습니다. 일단 가져가도 된다고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수급 상황 자체가 크게 나쁘진 상황은 아니고 다시 조금 매수세가 조금씩 잡히고 있는 흐름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긍정적으로 대응하시고요. 특히나 연기금이 버렸던 연기금이 다시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다는 거. 파라다이스 마찬가지로 뭐 조금 길게 본다면 올해 초 기간들이 지금 매집한 물량이 320만 주가량이 되고 있고요. 7월 달부터도 그래도 꾸준하게 연기금이 17만 주 이상, 투신권만 조금 정리를 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이 물량만 조금 소화가 끝난 이후부터는 다시 조금 반등을 가져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구간 굳이 손절보다는 오히려 조금씩 기다리시거나 추가 매수 좀 더 하시더라도 나쁘진 않겠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께서 드린 AS까지 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지금까지 김선윤 그리고 정재훈 두 분 전문가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 2부 여기서 모두 마치고요. 오늘장 내일장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